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빈입니다. 네, C 프로그래밍 기초 9주차 함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이번 주에는 함수의 가장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하나의 모듈처럼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함수라고 부르고 이 함수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함수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printf라든가 scanf라든가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거나 키보드에 입력을 받는 기능 등을 함수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함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아서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해당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계속 똑같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는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 함수의 이름만 적어줌으로써 해당 코드가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여러분들은 반복적인 작업을 줄일 수 있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키보드를 입력하는 동안에 피로도도 줄일 수 있어서 함수를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또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함수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드가 길어져서 읽기 불편한 그러한 단점들을 많이 보완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밥 먹기, 학교 가기라고 하는 것처럼 전체 일련의 과정을 함수의 이름 하나로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밥 먹자, 학교 가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체 로직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부분에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해당 함수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를 수정하고 유지보수하는데 편리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함수의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코드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어떠한 값을 반환하는지 보통 return type 혹은 반환 타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반환 자료형이 무엇인지 얘는 int 하나를 반환한다 혹은 float 하나를 반환한다 캐릭터 하나를 반환한다 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나와 있는 애들을 매개 변수 목록이라고 하는데 이 매개 변수 목록은 이 함수가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값들을 전달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실제 함수의 실행 부분은 바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실행문들이 될 거고요. 요 리턴 타입에 맞춰서 리턴 문 다음에 어떤 변수나 값을 지정해주면 이 함수가 종료될 때 이 값을 이 함수가 호출한 쪽에 되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함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제를 살펴보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입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다음과 같이 별표로 선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별표로 선을 그리는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별표를 여러 번 막 입력을 해서 printf에서 개수 맞는지 세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선을 그려야 되는데 또 똑같은 printf문을 만들어서 별표의 개수를 세고 이러는 건 상당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2번밖에 안 했지만 이런 표를 만들 때 이 선을 여러 번 쓴다면 얘를 함수로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함수만 사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요것을 함수화하는 과정을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는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 코드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함수의 프로토타입 내지는 함수의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void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라는 값은 없고 line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선언되어 있어요 라고 프로그램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나는 필요한 값도 없어요, 어떠한 값도 전달받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소스 코드 안에 line이라는 함수가 어딘가에 정의되어 있구나 라고 컴퓨터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line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해당 코드를 찾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인 함수도 하나의 함수고요. 메인에서 라인을 호출하고 라인을 호출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기를 만나면 이 라인이 정의된 여기로 점프를 하게 돼요. 실행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와서 printf하고 요거를 실행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 대구 가톨릭 대학교 어쩌고 저쩌고 출력한 다음에 다시 line이라는 함수를 만나면 여기로 와서 또 똑같은 동작을 실행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함수에 해당 코드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했다가 함수가 종료되면 바로 다음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수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함수는 어떤 특정한 작업을 반복으로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예제에서는 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 이제 별표를 찍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별표를 찍는 작업을 line이라는 함수에 line이라는 함수에 명령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line이라는 함수를 보시면 라인 함수 최초로 이제 라인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이제 라인 함수를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호출할 함수 위에 라인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 라인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앞에 보이드 자료형에 보이드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라인에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이 함수가 매개 변수를 전달 받아올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이드가 붙어 있으면 반환 값이 없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는 단순히 그냥 별표만 출력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전달받거나 아니면 결과값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의된 함수를 그냥 line이라는 그 함수를 그냥 호출만 하면 그 라인 함수 안에 내용들이 이제 수행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살펴본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작성을 해볼게요. 아까의 소스 코드는 나 이번 소스 코드에서 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메인 함수 다음에 그 line이라는 함수의 코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선언과 정의를 동시에 하는 코드를 한번 만나볼 거예요. 앞선 코드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앞서서 선언했던 부분에 선언과 동시에 함수를 정의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즉 메인 함수 이전에 함수의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별도로 함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메인 함수의 첫 번째 줄부터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행을 하면 메인 함수의 첫 번째 줄인 여기부터 실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위에서부터 코드를 읽어 내려오다가 여기를 실행하게 되니까 라인 함수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이 코드에 라인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미리 여기에서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 어딘가에 라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고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메인 함수 이전에 함수의 코드를 모두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얘가 이런 함수가 여기서 사용될 예정이구나 라는 걸 알고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선 코드의 내용과 뭐 다르지 않고 단지 함수의 정의 부분의 위치만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크게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 1번에 대한 혼자 해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앞서서 별표의 줄을 출력했던 것을 안녕하세요로 바꿔놓고 뭐 프린트 헬로우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프린트 헬로우 하고 제 이름은 시언어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헬로우 호출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또 출력하고 또 프린트 헬로우 하고 저는 이곳에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뭐 추가적인 힌트가 있으실까요, 교수님? 저는 함수 이름을 프린트 헬로우로 안 하고 그냥 헬로우로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함수의 이름도 식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편하게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두 정수를 입력받아 두 정수의 합계를 반환하는 sum 함수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이 정수를 출력해주고 이 정수의 덧셈 연산을 실행한 결과를 여기다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얘가 변수 A, 얘가 변수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로 출력을 해도 되겠지만 얘를 함수로 만들어서 뭐 sum이라든가 add라든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의 결과를 출력해 보는 형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실제는 함수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효과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 코딩을 해보는 거니까 쉽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sum이라는 함수는 return 타입으로 int, 반환 타입으로 int를 사용합니다. 즉 정수를 반환하는구나. 그리고 얘는 함수가 호출될 때 정수 두 개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를 호출할 때 정수 두 개를 파라미터로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첫 번째 값은 x에 저장이 되고 두 번째 값은 y에 저장이 돼서 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는 sum이라는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로 선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x와 y의 값을 덧셈해서 result에 저장을 하고 return result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result에 저장된 결과가 이 sum을 호출한 함수 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을 하게 돼서 그 함수 호출하는 것의 대표값이 이 return 값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함수를 호출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한 첫 번째 값인 input1, 두 번째로 입력한 값인 input2를 파라미터로 넣어줘서 이 값이 각각 x와 y에 전달이 되고 계산이 완료된 다음에 result의 값이 돌아오면 이 수식 전체의 값이 이 result의 값이 되기 때문에 res라는 변수에는 얘의 return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을 할 때 input1, input2, res 이렇게 출력을 하면 여기 보시는 출력 예와 같이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sum이라는 함수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결과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이제 그 인자로 받아서 그 두 값의 결과를 반환해주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um에 이제 두 개의 인자를 받기 위해서 x랑 y라는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환받기 위한 자료형인 int를 이제 sum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서동만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료들이 이제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되는지가 제일 더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함수가 main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um이라는 함수를 이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값을 더하고 있는데 우선 main이라는 함수의 input1이랑 input2가 인티저형으로 두 개의 자료가 이제 만들어져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scanf로 값을
이제 인풋1과 인풋2의 값을 받아오면 이 메인 함수에서 선언한 이 인풋2랑 인풋1이랑 인풋2라는 자료형의 1이랑 2의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죠. 저장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이제 썸이라는 여기 썸이 아니라 썸입니다.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호출할 당시에 이제 input1이랑 input2라는 메인에서 선언한 이 변수의 값을 썸이라는 함수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달을 할 때 이 input 메인에서 선언한 이런 자료들이 썸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썸이라는 함수로 복사를 하게 되거든요. 복사하는 위치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썸 함수에서 이제 선언한 int x와 int y로 이제 각각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는 순간 이제 int x, 그러니까 int 자료형 x 변수와 int 자료형 y 변수가 이제 썸 함수 안에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두 x, y의 공간에 main에서 선언한 input1과 input2의 값이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썸 함수 호출하는 순간 이 1과 2가 이런 식으로 x랑 y의 복사가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복사가 된 두 x, y 값을 더해서 이제 결과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다시 저장을 하고 그 리저트 변수를 리턴을 해서 리턴 값이 다시 메인 함수의 res라는 변수로 대입이 되는 그런 그 상황, 그런 이제 과정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썸이라는 함수에 굳이 이렇게 x, y라는 값을 더 만들어서 이 복사를 하면 이 자료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 경우 때문에 이 공간을 새로 만들지 않고요. 이 input1이랑 input2를 그 두 개의 함수가 공유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포인터는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에 대한 혼자 해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혼자 해보기는 두 정수를 입력받아 두 정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의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 3개를 만들어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 예제 프로그램에서 sum이라는 함수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하기 위한 함수 하나 더 만들고 곱셈을 하기 위한 함수 더 만들어서 출력을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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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요. 네. 하나의 정수를 입력하여 함수를 이용한 구구단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그 코드를 매번 단위 입력될 때마다 실행하던 것을 함수로 만들어 놓고 실제 메인 함수에서는 숫자를 입력받고 그 숫자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는 그러한 형태로 코드를 구성을 해볼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아주 복잡한 구구단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때에는 이렇게 함수화 해놓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샘플 코드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구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특별히 값을 반환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출력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리턴 타입은 void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단을 출력해야 되는지 값을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정수형 변수 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을 입력받아서 i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1부터 9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단과 i를 출력하고 단과 i의 곱셈 결과를 두 자리로 화면에 출력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1부터 9까지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느냐? 단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고 구구단에 단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입력된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 함수에서 사용하는 단이라고 하는 변수와 구구단에서 사용하는 이 단이라는 변수의 이름이 같지만 영역이 다르죠. 얘는 메인 함수의 단, 얘는
구구단이라는 함수의 단입니다. 그래서 네.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뭐 1반에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고 2반에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서 두 학생이 같은 학생은 아니잖아요. 1반의 홍길동, 2반의 홍길동 서로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듯이 함수가 다르면 변수의 이름이 같아도 우리는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리된 내용은 없지만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구단을 단수를 입력받아서 단순히 그냥 그 구구단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구구단 작업을 함수를 모듈화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네, 여기까지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네, 지금 계속 썼던 부분들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3번 예제에 대한 혼자 해보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함수를 이용한 구구단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조금 까다롭게 공백을 정확하게 4칸씩 띄도록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 그 규정을 잘 지키시고 마지막 9단을 출력할 때에도 네, 4칸을 반드시 띄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출력하는 것을 네, 반복문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네. 작성을 했어요. 그럼 그 코드를 함수로 옮기기만 하면 될 거예요. 네, 뭐 교수님 힌트를 주고 싶은 내용이 더 있을까요? 반복문 파트를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실습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예전의 강의를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코드를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예제 4번입니다. 4번은 정수를 입력받아 10만큼 더 큰 수와 10만큼 더 작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챕터는 함수죠. 그래서 당연히 10만큼 더 큰 수를 계산해주는 함수 하나, 그 다음에 10만큼 더 작은 수를 계산해주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50을 입력하면 50보다 10 큰 수는 60이에요. 10 작은 수는 40이에요. 라고 출력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네, 코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드가 조금씩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F1이라고 하는 함수는 네, 함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10 인크리먼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F1, F2, 뭐 펑션 1, 펑션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얘는 인자로 받은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10을 더해서 리설트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리설트를 반환을 하는데 리설트의 타입은 int 이게 똑같죠? 네, 그래서 반환을 하는 함수 하나. 그 다음에 10을 감소하기 위한 f2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10을 감소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보시면 네, 입력받기 위한 n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n을 키보드로 입력받고 네, F1에 n을 호출해서 플러스 10에다가 저장을 하고 F2에 n을 넣어서 호출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마이너스 10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네, 지면 관계상 이게 한 라인이 여기까지 나온 거니까 뭐 똑같이 여기서 엔터 치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한 줄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전수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배운 것들을 그냥 응용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함수 2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 함수는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서 그 매개 변수에 10을 플러스하는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매개 변수 입력받아서 이 매개 변수에 그냥 10을 뺀 함수를 리턴하는 2개의 함수를 만드는 그런 그 예제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2개의 함수를 만들고 2개 함수 둘 다 이제 리턴하는 값의 타입이 정수형이기 때문에 인티저로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하나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각각 이렇게 하나씩 선언을 한 후에 각각 2개의 그 역할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뭐 F1을 10을 더한 값,
F2를 10을 뺀 값을 하고 싶으면 F1에서 10을 더하고 F2에서 10을 빼시면 되고요. 뭐 반대로 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반대로 하셔도 되겠죠. 예,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밑에는 이제 메인 함수에서 호출된 그 함수에 대한 값을 이렇게 반환해서 P10이라는 변수에 대입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예제 4번에 네, 소스 코드를 또 다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더 간단한 형태. 여러분들 입력 많이 하는 거 귀찮으시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이제 F1이라는 이름과 F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함수 이름도 좀 그럴싸하게 add 10, 그 다음에 뭐 sub 10 해서 10을 더해라, 10을 빼라 라는 이름으로 함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기존의 함수에서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값과 10을 더해서 그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값을 리턴하는 형태로 라인을 한 3줄 정도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들어온 n의 값에다가 10을 더한 결과를 그냥 리턴해 라고 한 줄로 딱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리턴에는 변수 하나만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산식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선 코드의 형태로 함수를 구성하기보다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로 함수를 구성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리턴에는 변수 혹은 상수 혹은 연산식 모두 올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제 4번에 대한 혼자 해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혼자 해보기는요. 합과 차를 각각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한 후 두 정수를 입력받아 함수를 호출하여 두 수의 합과 차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수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수의 차를 구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건문에서 배웠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항상 차이값이 양수가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더라도 음수가 나오면 양의 정수로 절대값을 취하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힌트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차 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